자, 자동 손절 가격 계산기 이거 시범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좌 총액을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억 정도 매매한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1억을 쓰시면 됩니다.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맞나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손절 비중은 뭐냐면 내가 최대 손실이 얼마를 감당할 수가 있어. 나는 정말 100만 원 이상 손해날 수 없어. 그러면은 이제 1억에 1%인 100만 원을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절 비중 1%를 설정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월가의 매니저들이 한 1에서 2% 정도 설정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는 조금 적고 한 2에서 4%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매매하시는 분은 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좀 보수적이다 생각하시면 뭐 1% 정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1억에 1%로 설정을 해서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순번을 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종목 수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순번을 꼭 적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빨간색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채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뭘 보고 채우냐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려고 하는 것들을 채워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매매한 거를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좌를 보고 실계좌를 보고 여기서 그냥 적어 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는 005930이죠. 여기 종목명을 이제 딱 적으라고 나와요. 탭 키를 치면 그럼 여기 삼성전자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평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려는 단가나 평단이나 이걸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매매하셨어도 총 평단이랑 총 보유 주식 수만 적으시면 돼요. 그때마다 가격이 달라지니까요. 자, 예를 들면 평단이 77,000원에 내가 10주를 샀습니다. 비중은 뭐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자, 그럼 나는 손절을 얼마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이거는 왼쪽 밑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손절가는 0원입니다. 이상하다. 손절 가격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왜 손절가를 0원으로 나오지? 상장 패치돼도 된다는 건가? 네, 맞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계좌 총액의 1억에 손절 비중 1%, 그러니까 내가 최대 100만 원을 감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삼성전자 77,000원에 10주면 어때요? 잔고가 77만 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상장 패치 당해도 여러분은 1% 안의 손실로 방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그러면은 1%를 넘겨야 이게 손절가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보유 주식 수를 한 30주로 늘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를 눌러 보면은 손절가가 쫙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만약에 내가 비싸게 샀을 때랑 싸게 샀을 때, 싸게 사면 사실 오래 보유할 수 있지만 비싸게 사면 이제 내려가면은 크게 몰릴 수가 있잖아.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싸게 사면은 손절가가 올라갑니다. 보유 주식 수는 30주 그대로인데 평단이 77,000원일 때 손절가가 43,000원이었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10만 원으로 바꿔 볼게요. 자, 여기 손절가 43,667원이 얼마로 바뀌는지 볼게요. 자, 누르면 66,000원으로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 손절 가격 자동 계산기가 좋은 게 뭐냐면 바닥에서 비중을 적게 사면은 오래 보유할 수 있는데 그 손절가를 굉장히 낮게 해주죠. 고점에서 사게 되거나 주식 비중이 되게 많고 현금 비중이 없으면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 종목 수가 늘어나면 손절가가 또 올라갑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손절가 66,000원이죠. 근데 두 번째 SK 하이닉스를 제가 추가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사자.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평단 15만 원에 한 얼마를 살까요? 한 60주를 샀다고 해볼게요. 자, 60주를 사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요 손절가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자, 요 손실한도액이랑 손절가를 잘 보세요. 이걸 누르면 손실한도액이랑 손절가가 두 개 다 바뀝니다. 손실한도액은 절반이 됐고요. 손절가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계좌 총액이 1억인데 총 100만 원의 손절을 내가 허용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종목만 사면 한 종목당 100만 원 손실이죠. 두 종목 사면 50만 원입니다. 세 종목이면 뭐 100만 나누기 3이겠죠. 즉 내가 종목이 많을수록 나의 종목당 손실 한도액은 줄어들어야 되고 손절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삼성전자를 뭐 7만 원 샀는데 손절가는 한 6만 5천 원 정도가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다른 종목 막 삽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6만 5천 원 손절을 잘했어요. 근데 다른 종목에서 폭망해가지고 계좌는 폭망합니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 총액이 1억으로 픽스가 돼 있잖아요. 근데 종목수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종목수를 늘리면 종목당 손실 한도액도 한정된 자원에서 손실 한도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손절가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종목은 손절을 얼마를 하지? 이렇게 딱 정해놓으시면 내가 그 종목은 손절하려고 해도 다른 종목 막 더 사고 있고 종목수 늘리고 있고 이러면서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 프로그램에서 손절 비중 1%를 딱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목 수가 적으면 이제 손실한도액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종목 수가 많으면 적다. 그만큼 손절가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종목을 추가할수록 종목당 손실한도액도 적게 받지만 현금 비중도 줄어들겠죠. 그럼 나머지 손절가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이 1%로 계좌를 방어하기 위해서 셋업을 해놨는데 내가 여기서 손절가를 넉넉하게 보려면 종목 수가 적어야 되고요. 현금 비중이 많아야 되고요. 주식을 싸게 사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종목 수가 많고 주식을 비싸게 사고 보유 종목 수를 늘리면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건 뭐냐면
사실 내 목표는 계좌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절 비중 1%에서 방어하려고 그러는데 종목을 다른 걸 마구 사면 기존의 손절가가 변한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하세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확률이고요. 손실 대 이익 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10종목을 찍었는데 9개가 손실이야. 그리고 하나가 이익이야. 근데 9개 손실은 1%에서 잘랐어. 그러면 총 손실이 얼마예요? 9%밖에 안 되죠. 근데 내가 하나에서 100%를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91%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찍었을 때, 종목을 샀을 때 이게 수익이 날 확률도 중요하지만 수익 난 금액의 퍼센티지가 손실 난 퍼센티지보다 훨씬 크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승률만 좋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승률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률이 적고 수익률이 크면 그게 또 수익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내가 사전에 설정한 손절가를 딱 치는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보유해서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계좌총액 1억에 손절 비중 1%로 해놨잖아요. 그리고 종목을 만약에 10개 샀어요. 10개 샀는데 이 10개 종목이 다 손절됐을 때 내가 이 손절가를 지키기만 하면 내 총 손실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10개가 다 손실 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한 8개 손실 났어요. 그냥 2개를 보유했습니다. 근데 그 2개에서 오래 보유해서 2개가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8개 손실을 다 메꾸고 추가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10개를 다 손절 쳤을 때 100만 원 손실인데 뭐 한두 개라도 남았다면 100만 원도 손실이 안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10개가 다 손절이 나갔다 그러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나는 정말 이거 다시를 해서는 안 돼. 나는 정말 주식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명이거나, 아니면 대세 하락장에 정말 지수가 폭포수처럼 떨어질 때 내가 매매를 하고 있구나. 후자의 경우에는 이게 엄청 좋은 거죠. 왜냐면 1% 손절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수가 더 폭락하면은 정말 바닥에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크게 당하는 이유는 지수가 대세 하락일 때 손절을 못하고 다 손실을 나면서 추가 물타기에서 손실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사전에 손절 비중 1%로 딱 해놓고 대세 하락장이 오면은 여기서 이 손절가를 지키면 100만 원에서 손절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1억을 최바닥에서 잡아가지고 나중에 뭐 2억, 3억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거 잘 만들었으니까 회원분들은 잘 쓰셔서 이걸로 이제 큰 수익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